네, 안녕하십니까. 노재승입니다. 앞서서 이영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어떤 책 외부에서 이 책이 담은 어떤 의미라던가 그리고 우파진영과 적파진영이 역사를 각각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는지 그리고 우파는 어떻게 이를 방관하고 좀 간과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의지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외부의 시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이 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급하게 앉아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박영주 선생님의 토론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치아포 사건과 인연이 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어디 가서 나 예전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제가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저의 어떤 과거의 일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싶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왜 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동의를 했냐면요. 제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있을 때 좌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5.18 관련 때문이었고 하나는 김구 선생 관련 때문이었습니다. 5.18은 논외니까 차치하기로 하고요. 그때 제가 문제가 됐었던 발언 내용은 어떤 작성자, 페이스북의 작성자의 게시물에 달았던 짧은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광복회 회장이었던 김원웅 영상을 띄우면서 김원웅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폄훼하고 또 김구 기념관 동상 앞에서 이제 그 기념사를 하는 모습을 송출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분노에 차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이제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로 꼽는 사람으로서 누가 이유 없이 내 아버지 욕하면 저도 그냥 반사적으로 상대 아버지 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구는 국방 늦게 나왔다고 사람도 죽인 인간인데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치아포 사건과 관련된 언급이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민족의 어떤 지도자이자 국부인 김구 선생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역사적 인식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역시 이 사람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 이 정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사퇴하겠다.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사퇴를 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퇴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제 발언이 실수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사퇴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민주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길을 쓰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제가 했던 발언 때문에 생긴 논란으로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갔으면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떤 사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제 명예도 회복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지금은 정권이 교체되는 게 우선이니까 입을 닫고 사라져주자 해서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났었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여기 계신 진명행 작가님께서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여기 서 있죠. 그 책에서도 김구를 다루시면서 치아포 사건을 다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고 우리 같이 본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에서도 제일 앞장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치안포 사건을 다뤄주시면서 이 팩트의 힘을 굉장히 묵직하게 책에다 실어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드리는 차원에서 치안포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황해도 안압군 그 치안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여점은 이제 뭐 방도 쓰고 뭐 밥도 먹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김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점은 주막에도 법도라는 게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밥을 달라고 해서 여점 주인이 이화보가 밥을 먼저 주더라. 안 그래도 기분도 나쁘고 짜증나고 열받아 죽겠는데 딱 보니까 행색이 일본인 같더라. 너 잘 만났다 해서 때려 눕히고 죽이고 강도하고 그 시체를 강물이 언 강에다가 던져서 시체 유기를 하고 돈을 가지고 일본을 맡기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치안포 사건은 과거에 굉장히 낡은 문서상에 뭔가 수기로 기록되어 있어서 한자를 잘 아시고 아니면 그 어떤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분들, 뭐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산하에서 국가보훈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훈전자사료관이라고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작성하시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공훈전자사료관.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온라인에 사료, 역사 자료를 업로드 해놓은 거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치하포라는 세 글자만 딱 작성하시면 정학기 박사님께서 책에다가 잘 서술해 주신 그 내용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고 김구를 잡아다가 3번 신문을 하는데 3번 신문을 하는 동안 초초, 제초, 3초 1차, 2차, 3차 신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점의 주인이 가장 큰 목격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목격자가 1차, 2차로 어떻게 신문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글로 잘 나옵니다. 저 한자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한글로 잘 나옵니다. 그걸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니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런 잔악한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영웅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박용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라는 건 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뭐 국모보수를 못할 것도 없다. 사람의 어떤 뭐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예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드리면 김구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처럼 그냥 자녀들, 자손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본인도 스스로 백범일지라는 자서전 책을 내면서 물론 이제 남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그 책을 내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서술해놨습니다. 인생을.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면서 왕권에 대항하려고 했던 어떤 그 김구가 국모보수를 하는, 그러니까 역성혁명과 국모보수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나 이벤트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이 치안포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제가 그 치안포 사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치안포 사건에 대해서 나름의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좌파들이 치안포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요즘 제일 보기 좋은 채널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치안포 사건이라고 5글자 이렇게 쳐봅니다. 하면 대표적인 역사 사기꾼이죠. 설민석이라는 사람 연극영화과 전공입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역사 교육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뭐랄까요, 엔터테이너라고 할까요, 폴리테이너라고 할까요,
이런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닌 또 역사학자, 진성 역사학자도 아닌 이런 분들이 치아포 사건을 설명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설민석은 제가 연극영화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뛰어난 연기력으로 김구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뭐 마치 어떤 엄청난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봐라, 뭐 내 이놈, 뭐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고 날라차게 하고 뭐 칼로 베고 그러고 나서 뭐 멋지게 뭐 나를 잡으러 와라, 나는 김구다라고 방을 써서 붙이고 갔다고 이런 연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설민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방청객들의 표정입니다. 감동에 쩔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그게 TVN에서 나온 아마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시청률도 꽤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셨을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겠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거기에 아마 감복했을 겁니다. 영성환호. 그 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미화된 인물이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조순미가 노래하고 배경 깔리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했는데 그런 어떤 국모, 우리의 영성환호를 시해한 어떤 그런 이 사람을 통렬하게 정말 그 애국의 마음으로 복수를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국민들은 김구가 충분히 국부가 될 만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임시정부의 수장이 될 만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는 배경적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아는, 제가 믿는, 제가 신뢰하는 고무전자사에 관한 자료라든가 정원기 박사님 책이라든가 뭐 정기재 조필님께서 이렇게 같이 만드신 영상이라든가 진명희 작가님의 책이라든가 이런 책에 있는 자료를 믿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신뢰를 더 보내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고 같이 지내는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TV를 보고 인기 많은 그 연기 잘하는 역사 강사의 영상을 보고 역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테러리스트 김구 학술 토론회에 참석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런 토론회 내용에 공감하신다는 것 자체로 손가락질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좌파는 과거에 소수였고 빨갱이 소리 들었고 그들 주장대로라면 탄압받은 거죠. 탄압받으면서까지 똘똘 뭉쳐서 이념적으로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지금의 상황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은 좌파가 다수가 됐고요. 좌파가 대세가 됐고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최근에 건국전쟁 영화 흥행하긴 했지만 김구보다는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뭐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 순위에 아마 김구가 이승만보다 더 위에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왜 있었을까? 좌파는 뭉친 반면 우파는 뭉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파는 왜 뭉치지 못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각자 바쁜 일도 있을 거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우파가 뭉치지 못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리스트 김구와 같은 책이 진작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좌파가 뭉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파가 거기에 맞설 수 없었던 이유는 우파가 역사를 모르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 바보야. 미국에서 우주선 띄워서 지구 찍은 그 위성 사진을 봐. 지구는 동그랗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3이 아니야. 2야, 바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구는 국부가 아니야. 건국과 독립 과정에 김구의 역할은 없었어. 라고 정확하게 그동안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파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세세하게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마치 좀 뭐랄까요, 불온서적을 읽는 느낌으로
아마도 이영원 교수님께서 쓰셨던 반일 종족주의를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직접 사서 이렇게 읽으시면서는 약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계산원이 약간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사갖고 나왔고 이번에도 교보문고에서 테러리스트 김구 양자본을 이렇게 여러 개 사갖고 오면서 작가님께 사인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팩트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손에 적어도 건국의 역사, 또 김구, 이승만에 대한 그 팩트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좌파가 수십 년 동안 탄압받고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그 거짓말로 했던 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거창한 말로 제가 투쟁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싸움에 숟가락 하나, 뭐 주먹 하나라도 아니면 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얹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주변 친구,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이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다시 기록되어야 되는지 꼭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2024년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다시 재정립하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테러리스트 김구 출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10쇄, 100쇄 계속 찍어내면서 전 국민들이 읽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